자,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사람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자, 경기도 한 햄버거집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동에서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을 60명 규모로 꾸며서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줬는데 60에서 한 70쪽 분량인데 아마 손바닥만한 수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힌 메모가 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또 뭐 오물풍선 이런 메모가 적혀 있고요. 국회 봉쇄, 그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는 그런 글도 나왔고요. 또 사살이라는 그런 내용도 적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거 대상은 원래 군대 용어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계엄 포령에 보면 전공의들 이렇게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에도 관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제 성비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군에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이제 나온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김용현 장관이 비선 조직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서 이런 일을 꾸미는 걸 보고 신은규 대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유상종 뭐 끼리끼리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의 전군, 특히나 뭐 특전사부터 뭐 방첩사, 정보사, 뭐 기무사, 그러니까 방첩사 다 동원된 것도 사실 문제지만은 이 노상원 같은 전 정보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실상 민간인이 비선에서, 그러니까 비선인 사람이 군 친위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가 군을 움직였다라는 게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도 너무나도 끔찍한 단어들 아닙니까? 네. 뭐 체포를 넘어서서 무슨 사살부터 해가지고 뭐 수거, 뭐 외환죄에 해당하는 행태들, 뭐 내란까지, 이거는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모의했고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 3축이 사실상 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노상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엄정한 수사는 당연한 거고요. 엄벌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이 친위 쿠데타가 다시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발을 못 붙이도록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도 군에 대한 그 지휘체계까지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영길 기자.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취재하고 뭐 물어보고 하면서 기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 사령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2018 육사 수석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그 성추문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이후로는 또 점집을 차려가지고 이 수첩이 사실 발견된 거, 그것도 점집에서 지금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산에. 그러니까, 예, 사실상 지금 무속인의 형태였고, 그 뭐 햄버거집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곳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그냥 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 내란죄 혹은 국가의 계엄, 비상계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좀 잘못된 선택이지만 굵직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 국정에 관여를 했고 또 이번 비상계엄에 상당히 깊숙하게 참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자괴감이 들었고, 그래도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똑같은 수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취재할 만하고 그걸 좀 한번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될 만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거
들이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개인이고 어떻게 보면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움직이고 심지어 사살 표현까지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마음 아프고 자괴감 드는 그런 취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하고 계엄 전후에 여러 차례 통한 단서는 이제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에 대해서 결국 김영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도 이제 경찰이 살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93조 여적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외환유치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그 다음에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제 수첩에 메모만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그 외환죄로 이렇게 의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이제 법률적 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여기 보면 외국인과 공모하거나 뭐 외국인과 뭐 소통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이제 주체의 문제가 있지만 그냥 그 주체만 빼고 본다면 외환죄에 가깝다라는 국민들 감정을 그대로 불러오고요. 이런 아마도 이제 계엄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흔히들 그냥 뭐랄까 무협지식으로 북한 옛날에 뭐 그 총풍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치나 이런 것들을 무협지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뭐랄까 이 민주공화국의 정치를 한다는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리더로서의 어떤 이런 뭐 기본 구상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이거 뭘까 이 게임하듯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정말 다행인 거는 정보사령관 출신인데도 이렇게 자기 수첩을 점집에 남겨놓고 갔으니까 참 칠칠치 못한 사람으로 국민들 입장에 참 다행이긴 다행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이 국방부 장관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말 이렇게 실패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함들이 이렇게 그나마 보이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운이 그래도 뭐 불행이지만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원래 이름은 노용래라 그래요. 용용자에 올래자 용이 온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름으로 승부하기보다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면서 이름을 바꿨다 그럽니다. 이게 그 영광급일 때 바꿨는데 그래서 장군이 됐는데 별 4개 이상 못 딴 거에 대한 한을 품은 건지 이런 정말 그 기상천외하고 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국가를 반영할 생각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정말 이 뭐 약간의 법률적 뭐 미비사항이 있지 몰라도 이번에는 정말 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모두 다 적용해서 엄밀하게 정말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소개드리고 우리 교수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미안하다. 사살설 잠시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치밀한 계획이 왜 실패했을까? 계획보다 너무 허술한 계엄이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김건희는 노상원한테 묻고 노상원은 또 다른 무당한테 묻고 참 웃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쟁 유발에 내란의 애환까지 저지른 거다. 그냥 점집이나 하지. 노 전 사령관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공격에 걸러들지 않고 현명했네. 오물풍선 보내다 중단한 이유가 이거였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경찰은 단편적 단어 조각으로 의미나 맥락이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명확한 증거를 찾아서 기소해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김어준 사살설은 그거죠.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일반 국민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른 얘기인데 저는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온갖 정말 흥미로운 그런 시각에서의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무회의에 국무기록조차 없다고 그랬는데 이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이런 민간인이 어떤 그 햄버거 회의를 하는데
열흘단 장성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뭐 이상한 회의를 했다. 그 다음에 김용현이 그 문 정보사령관한테 노상원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야라고 했다는 이거조차도 이제 군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데 지금 이 노상원 김용현한테 계속 이렇게 기획자로서의 그 지위가 부여가 되면요 내란 수계의 그 아이덴티티가 흔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걸 물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한테 물으면 자칫 1936년 그 일본 군국 시대의 그 26 뭡니까 반란입니까 황도파들 이 위관급 장교들이 천황이 좀 개입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뭐 그 국무총리 죽이고 해가 난리를 쳤는데 이때도 민간인이 총기획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내란죄는 저는 확실한 것 같고 외환죄는 김용현하고 노상원이의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직 윤 대통령이 뭐 어때 북한에서 뭘 해라라는 얘기는 어느 그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문제는 이 우리 언론들이 노상원의 그 이상한 행적, 흥미로운 행적에 대해서 정말 그 선정적으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참고로 이 노상원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고 제가 오늘 그 나무위키를 찾아보니까 성비위, 성추문이 아니고요. 성폭행을 해가지고 정말 읽기도 정말 역겨운 그런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옷을 벗고 그 징역까지 갈 뻔하다가 집행유예를 받았던데 이런 사람이 설쳤다. 정말 흥미로운 얘기는 이제 뒤에 하고요.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계엄을 이끌었다.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상원 전 이제 정보사령관이 이제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떠나서 이제 중앙지검에 도착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 사살 대상이 누구였냐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서 기자들을 약간 노려보고 그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우기 대표. 그러니까 뭐 노상원 씨가 뭐 뉘우치거나 뭐 그렇게 반성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참 국민들께서 너무 참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참담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윤석열 정권은 정말 무속으로 시작해서 주술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마지막 단계였던 이 친위 쿠데타까지도 이 무속이 또 끼면서 정말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창피함과 좀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허약하게 탄생해서 허약하게 무너지는지를 저는 국민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빨리 좀 국민들의 이런 상처받은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도 보면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제 비선 거기서 결국 이제 무너지고 탄핵까지 갔는데 윤석열 정권도 이렇게 보면 그 노상원이라는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거의 그 군에서 이제 불명예에서 이렇게 쫓겨난 분이잖아요. 근데 현직 국방장관이 그런 사람을 어떤 핵심 측근인 것처럼 또 민간인인데 그래서 계엄을 이렇게 논의했다는 게 이현길 기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앞서서 많은 분들도 말씀하셨고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국격이 어디로까지 떨어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우려들 국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쯤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금 현재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검법도 사실 한덕수 총리가 총대를 맸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할 게 아니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같은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되돌아 가보면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표가 나와서 지금 탄핵이 된 거죠. 오늘 국민의힘에서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의총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분명히 서 있고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어떤 지금 현재 이 탄핵 국면 개헌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실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최근에 군에서 막 나오는 이런 그 내부 고발 사실 시작은 국회 국방위원이었거든요. 국방위원회에서 나왔고 그 국방위원장이 지금 성일정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도 지금 이런 계엄 상황이라든지 내란죄 뭐 외환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있다라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꾸려졌으니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글 북방 한계선 NLL에서의 북의 공격 유도 요 메모 관련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을 벌이기 위해서 북한과 국지전을 만들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통령이 타국과 충돌을 조정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더 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김두수 원장님. 이게 이제 어쨌든 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제 국민의힘 계열, 보수 계열에서 과거 그 북과 거래하면서 그 휴전선 총풍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항상 그런 것이 염려됐고 또 우리 한반도는 어쨌든 뭐 중동을 제외한 중동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그 전쟁적 그런 상황이 많은데 하면 여기가 항상 거론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 이제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언제든지 이게 국지전을 넘어서는 형태의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몇 개월 전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는데 이 무인기가 뜬 이유가 이게 연동돼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차한 순간이었다. 북한이란 이 나라가 그래도 뭐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 이게 뭐 말로만 이렇게 뻥뻥 큰 소리 쳤지 실질적으로 대응을 못했는데 만약에 국가적으로 보면 즉각적 뭐 보복 같은 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한반도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정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고 이 사안이 정말 뭐 아까 제가 이제 무협지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뭐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서 구상할 수 있는 현실적 어떤 그런 뭐 기술적 방책 중에 하나가 북을 자극해서 뭔가를 정치적 이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혼란을 외부의 그 침략이나 전쟁을 유도해서 이 뭔가 자기의 지지율을 바꾸는 이런 이야기는 소설이나 또는 정말 나쁜 지도자를 만난 어떤 외국의 사례 정도를 한 번씩 볼 뿐이지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날 거로 예상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말로 비참하고 비통한 이야기인데 이번 기회에 이런 이제 다시는 이런 식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런 어떤 정치 기술적 이런 사고는 정말 배격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 보수의 종말이 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정통 보수주의자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정말 국힘이라든가 지금 또 어떤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광화문의 집회 세력, 또 그 뉴라이트 계통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수도 아니고 이제 극우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황도파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다 책임지고 자기들이 뭐 죽거나 사형당을 다 했어요. 네. 책임을 졌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거냐.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손에 말 끼칠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 말고 유명한 그 보수 평론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조갑재라는 분도 지금 국힘당 미쳤다. 예. 그다음에 윤석열은 역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제대로 보는 많은 그 건강한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말을 해도 조금이라도 나는데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가 이제 괴멸 위기 직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그 토대를 한번 형성할 게 남아 있고
여담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구청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아까 그 어떤 그 전직 정보사령관이 수거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수거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지 아니다 이런 예. 뭐 그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은기 대표. 그러니까 보수의 종말은 이제 우리 신 대표의 책 제목인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정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용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타락하고 사악할 수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장면 같고요. 저렇게 일부러 전쟁 일으켜가지고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은 도대체 누가 전장에 총 들고 가서 피를 흘립니까?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도 이 정부를 두둔하고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않는 내란 동조 세력들은 정말 수구 퇴행 세력이고 생명 경시 세력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적인 역할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참담하고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제가 지금 명명한 이런 수구 퇴행 세력, 생명 경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공적 영역에 못 들어오도록 저는 그 노력을 이거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도 박근혜처럼 사적 라인 비선에 의존했다. 내란의 힘에 외란의 힘 추가한다. 이런 의견. 북풍할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대놓고 할 생각이었구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이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것 같다. 최순실 태블릿 시즌2인가. 이런 의견. 자, 노상원이 무속인을 20여 차례 찾아가 점괘를 물었다는데 주술로 시작해서 주술로 끝나는 정권인가? 어쨌든 노상원 신점은 안 맞았네. 이런 의견. 그리고 노상원은 본인이 무속인인데 왜 다른 데가 점을 받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영길 기자,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끝나가니까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강연을 한 그 문구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12살 때 광주 사진첩이라는 5.18 당시의 사진을 보고 그때 이제 본인 마음속에 든 의문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인간은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청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헌혈을 하려고 길게 줄을 선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인간은 어떻게 타인에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가도 또 하나의 의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정치를 보면서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에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의문을 생겨보고 또 그 다음 또 얼마나 또 이타적으로 정치가 바뀔 수 있는가 이거는 또 이제 지금부터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